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이 참 새롭죠? 제가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짱이맘도 이렇게 지금 궁상을 떨고 있답니다. 제가요, 키핑장에서는 못해도 집에서는 아이들 분갈이 하고 나오는 요 마사 있죠. 봄에 봄맞이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이 마사토리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뭐 돈도 아끼는 개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아파트나 이런 도시, 저는 지금 도시 한가운데 살잖아요. 이 흙을 버리는 것도 상당히 머리 아픈 일이에요. 물론 이제 분리수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짝꿍이 합니다. 짝꿍이 내다 버리는데 아파트 화단 뭐 이런 데다가 지금 버린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양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이게 분갈이 하다 보고 다육이 키울 때 1년, 2년 차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3, 4년 되면 이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화분을 작게 키우기 때문에 뭐 이거 조그만한 콩분의 그런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이게 분갈이를 뭐 5개, 10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저것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쓰레기 봉다리에 담아서 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 흙의 무게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마사돌의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그 우체국 택배로 해서 택배로 이 마사를 한번 시킨 적이 있어요. 20kg짜리 소림마사, 중림마사를 주문을 했는데 우체국 택배 기사님께서 저희 집이 3층이거든요. 3층까지 이거 배달을 하면서 뭐라고 짜증을 내는 그런 말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거 상당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농장에 직접 가서 20kg, 10kg짜리 포대를 주문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키핑장에서는 바로 옆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배달을 바로 해다 줘요. 근데 가정집에서는 이게 들고 오기도 쉽지 않고 버리는 것도 일이에요. 마땅히 버릴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흙까지는 저는 재활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흙을 재활용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흙 재활용하는 법을 저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뜨거운 물을 부어서 소독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그렇게 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초보 때는 다 한 번씩 했었죠. 그런데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고요. 뭐 시간적, 또 더더구나 이게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파트에서 이 씻어서 이 버리면 이 배수구멍으로 들어가는 이 찌꺼기, 이것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사를 쓰다 보면 여기에 펄라이트나 상토 위에 나무 찌꺼기 같은 건 위로 다 둥둥 떠요. 이게 배수구멍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수구가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소쿠리다 전부 받쳐서, 흙까지는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요. 이거 버리는 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마사는 이렇게 조금씩 나올 때마다 이렇게 대야에다가 모아놓았다가 한꺼번에 한 번씩 이렇게 씻는답니다. 이 마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하고, 이 정도의 양이면 그래도 뭐 한 8, 9천 원? 또 20kg에 제가 지금 뭐 10,000원, 이쪽 저쪽이죠. 뭐 가격은 조금씩 있겠지만, 근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버리는 게 문제라 제가 이걸 하고 있답니다. 킵장에서는 솔직히 버릴 때가 많아요. 주변에 뭐 들판에 버릴 때가 많아서 그런 걱정을 안 해서 솔직히 킵장에서는 이걸 못해요. 근데 이걸 제가 초보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짱이맘도 이 웬 궁상이냐 하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다가 이 마사는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고 또 깨끗이 이렇게 씻어가지고요, 소독해서 쓰면 아주 번거로움이 없다고 할까요? 주문시키는데 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번번이 짝꿍한테 부탁을 할 수도 없고 들고 오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키핑장에서 저도 조금씩 덜어서 오기도 해요. 덜어서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 그것도 이 무게가 이 2리터짜리 TT병 뭐 2개 정도 되면 진짜 여자 힘으로 이게 들고서, 저만 그런가요? 뭐 한 20-30m 가기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나오는 거는 이렇게 마사만 씻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흙 재활용 어디까지 하시나요? 물론 이제 배합토까지
씻어서 재활용하신다 하시는 부지런하시고 알뜰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 한 번씩 올릴 때마다 그 댓글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요, 진짜 알뜰살뜰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부지런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아파트에서 버릴 데가 없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재활용도 물론 충분히 하면 좋다라는 거 알죠? 제가 굉장히 귀찮아하고 게을러해서 웬만한 이런 거는 짝꿍이 다 해주는데요. 이거 씻는 것만큼은 제가 하거든요. 그 대신에 이 분리수거 있죠. 이렇게 버리는 거. 요거는요, 쓰레기통에다가 탈탈 털어서 버립니다. 이거는 무게가 가볍고 얼마 안 나와요. 이 정도 씻으면 이 정도의 찌꺼기가 나오는데 이게 배수구멍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소쿠리에 받쳐서 하고 있고요. 요것도 중립마사, 소림마사 섞여 있어요. 이게 쓰기가 좋은 게요. 흑 배합 비빔밥 만들 때 사용을 하면은요, 비빔밥도 전부 소림만 써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전부 중립만 써도 조금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배합토 만들 때 한 번씩 넣어서 사용을 하면 크기도 적당하니 진짜 좋아요.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씻었기 때문에 좀 믿음이 간다고 할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씻어가지고요. 지금 찌꺼기가 이게 한 10번? 10번 정도 하면 웬만큼 찌꺼기가 다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 찌꺼기를 버리고 나서 또 마사를 한번 잔마사, 굵은 마사, 아주 모래 같은 거 있죠. 그것도 한 번씩 이 소쿠리에다 받치면 걸러져요. 근데 그것도 따로 모아서 강마사, 산마사처럼 마사 그런 식으로 잔 모래도 다 쓰게 되더라고요. 배수구멍에 안 버려요. 마지막 헹굴 때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계속 한번 헹궈주면 여기에 그 배합토에 그리고 훈탄 찌꺼기 이런 거는 다 둥둥 떠서 나가요. 그렇게 해서 씻어서 말린답니다. 이게 욕실이고요. 목소리가 울려가지고 또 장갑을 끼기 때문에 이 카메라 터치가 안 돼요. 그래서 요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또 베란다에 나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소쿠리에다 받쳐서 하루 동안 욕실 한쪽 구석에 놨다가 물기가 싹 빠지면 베란다 한쪽에 햇빛에다가 몇 날 며칠이고 말려요. 저 선반 밑에, 맨 밑에 딱 저 빨간 소쿠리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놓고 진짜 잃어버리도록 말렸다가 생각나면 한 번씩 꺼내서 이렇게 쓴답니다. 자, 좀 이따 볼게요. 자, 베란다로 왔습니다. 첫 화면이 그래서 깜짝 놀라셨죠. 이렇게 씻어가지고요. 요 소쿠리에다 담아서 요 선반 밑으로 싹 들어가면 여기서 그냥 자연적으로 말라요. 자연적으로 말라가지고 몇 날 며칠이고 이렇게 말리고 햇빛이 좀 좋을 때는 이렇게 꺼내놔서 말리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마르더라고요. 이렇게 마르면 요거를 배합토에 섞어서 쓰거나 아니면 어떤 때 마사가 떡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밑에다가 배수 좀 까는 마사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궁상 떠는 게 아니고요. 버릴 때가 마땅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흙 재활용을 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흙까지는 못하고 요 마사토만 재활용을 한다는 거 여기까지만이 저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주 부지런을 떨어야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제가 귀차니즘인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거 버릴 때가 아파트는 많지 않아요. 물론 제 베란다 밑에가 화단이 있어요. 그 화단에다가 흙은 버리는 거는 쉬운데 마사토를 버리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잠깐 바깥쪽 좀 보여드릴까요? 자, 지저분합니다만 저렇게 밑에가 화단인데요. 지금은 아무 없이 다 비었죠. 요번에 그 나무에 벌레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정원에 있는 나무를 전부 다 비워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기다가도 흙을 버리는 것도 눈치가 보여요. 왜냐하면 봄 되면 저기다가 뭐 화초도 가꾸고 텃밭도 가꾸고 아무래도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크지 않지만 여러모로 이용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흙을 조금씩 버리는 그런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자, 오늘은요 햇살도 좋고 바람도 좋아요. 사실은 굉장히 추운 날이에요. 지금 온도계는 9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게 햇빛 때문에 그렇거든요. 체감 온도는 아마도 2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어제하고 좀 비슷한 날씨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햇살이 좋아서 아이들 햇빛 샤워를 이렇게 시킨답니다. 이제 햇빛 적응 훈련을 하는 거죠. 유리창문까지 열어놓고 요렇게 저희 베란다는요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아니에요.
정오가 되면 넘어갑니다. 겨울에는요. 그나마 여름이나 그런 때는 1시, 2시까지 머물렀다 가요. 그런데 겨울에는 12시쯤이면 해가 완전히 넘어가서 해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식물용 LED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아이들이 어쩌면 이렇게 색깔이 예쁘냐라고 하는데 아마도 제가 춥게 관리를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그리고 화분도 작고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조건.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런 다육이를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저 마사톨 때문에 마사톨 씻다가 잠깐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 흙 재활용 어디까지 하십니까? 하고 또 흙을 어디다 버리십니까? 하고 그거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여러 가지 일이 있네요. 자, 이거 보실래요? 이거 제가 영상에 담아서 공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 놓았어요. 요거 도양분 작은 분이에요. 작은 분. 집에서 제가 예전부터 쓰던 것도 있고 뭐 한두 개 다시 새로 구입해서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세트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여기는 또 새로 들어온 아이들을 이렇게 앉혀주었죠. 요거 핑크 스팟이고 요거는 로찌랍니다. 요거는 제가 SP 미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자가 다른 아이를 합식해서 이렇게 심어 주었고요. 요거는 베리랍니다. 베리 아직도 뿌리 활착을 못했어요. 그리고 요거요. 제가 요 라밀라떼를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한답니다. 제가 요 팁장에 라밀라떼 철화도 있고요. 라밀라떼가 또 하나가 있거든요. 요것도 작은 라밀라떼예요. 근데 이 라밀라떼가 베란다에서 정말 키우기 쉬운 아이예요. 빛감도 예쁘고 성격 순하고 까탈 부리지 않고 또 분지나 철화 뭐 이런 약간의 변이성도 있고요. 가격도 착해요. 그런데 이 베란다에서요, 햇빛이 그닥 많지 않아도 아이들이 뭐 퍼지거나 웃자라거나 뭐 그런 성향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라밀라떼 괜찮은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조금 어린데요. 물이 들어오면 또 아주 핑크핑크하게 물이 싹 들어온답니다. 자, 그리고요. 카메라 연 김에 요 마사톨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보여드린답니다. 이게요, 제가 질문이 있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반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선반이 좋은지 추천을 해달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다 완벽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저는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하나는 철제 선반.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철제 선반은 밑에가 이렇게 제가 깔망을 깔아놓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뚫려서 그대로 쓰면 이 화분에 다리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큰 깔망 있죠. 1,000원짜리 깔망 30cm짜리 그거를 촘촘히 깔으면 요 사이즈가 딱 맞아요. 요 자를 것도 없이 여기까지 사이즈가 딱 맞아가지고 요거를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시켜서 묶어 놓으시면 화분 올려놓은 데도 괜찮고요. 다육이 물을 줄 때도 이 물을 위에서 저는 봄하고 여름에 전체 관수를 하잖아요. 전체 관수를 해도 물 빠짐이 밑으로 쭉쭉 빠지기 때문에 물도 수월하게 줄 수가 있고요. 또 잔잔한 깔망을 깔아놓기 때문에 그 마사나 뭐 하엽 뭐 이런 것도 아이들 밑에 칸 얼굴에 별로 떨어질 일도 없어요. 아주 작은 건 떨어지겠지만 그 굵직굵직한 거는 다 걸러져서 크게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아이들 얼굴에도 뭐 가끔은 마사돌이 제가 화분을 건드려서 떨어져서 뒤집어 쓰는 경우는 있어도 저 선반에 철제를 사이를 통해서 마사가 떨어져서 뭐 곤란한 경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제 선반은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렸기 때문에 다육이 통풍에 굉장히 좋아요. 위아래로 바람이 다 통해서 중간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바람이 통해서 이 통풍에는 아주 최상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이게 철제이기 때문에 이 녹이 쓴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3년째 쓰고 있거든요. 위에는 그래도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를 합니다. 뭐 특별히 닦아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밑에는 아무래도 물을 뿌리기 때문에 이렇게 녹이 살짝 쓴다는 거. 이렇게 생겨서 보기가 좀 좋지 않은데요. 뭐 그 뭐죠? 스프레이로 나오는 그런 칠하는 거 있죠.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런 걸로 뿌려가지고 칠을 해서 싹 내려놓고 한 번씩 꽃단장을 해도 되고 한 번씩 교체해도 이거 가격 그리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으로는 뭐 4, 5만 원 정도 일반 잡화상 뭐 쿠팡 뭐 이런 데서 이게 조립식이기 때문에 주문해서 집에서 조립해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은 이렇게
다이소표 철망을 이렇게 다 하나씩 걸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철제 선반을 요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또 나무 선반도 제가 하나 쓰고 있어요. 요거는 기존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사용했던 베란다에 있던 나무 선반이거든요. 이것도 아주 짱짱하니 굉장히 튼튼해요. 좀 무거운 편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것도 다육이 진열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할 때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막혀 있잖아요. 이렇게 바닥이 막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제하고는 이 통풍 관계로 따진다면 철제보다는 좀 못하겠죠. 그 나무 선반에 아이들이 다리가 있어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그렇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장점은요. 이 바 LED 등 설치할 때 천장에 붙이는 LED 등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설치할 때는 이게 좋아요. 나무 선반이 딱 붙이면은 진짜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아이들에게 식물용 LED 등을 제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철제 선반에는 이 바를 붙이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집게형으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선반은 장단점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또 별로 나쁜 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는 청소가 용이해요. 청소를 아이들 내려놓고 한번 싹 문지르면 청소가 끝난답니다. 자, 봄맞이를 하려면 뭐 선반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저것 장만하시는 분들도 초보마님들께서 많이 계실 거고 또 기존에 쓰던 것도 또 교체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것도 쿠팡에서 주문해서 벽에다가 붙인 건데요. 저거는 벽에 구멍을 뚫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는 도구도 없고 못해요. 저도 기사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이거 전기 시설할 때 그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거리대 설치하는 거 있죠. 이것도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거 제품 사가지고요. 이 봉에다가 걸쳐놓고 이렇게 케이블 타이 끈 있죠. 그걸로 고정을 시켜서 2번, 3번 묶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저 비닐 커버 저도 저거 재정비해서 교체를 싹 해야 되거든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아직 못하는데 좀 따뜻해지면 저 비닐 커버 교체할 때 저도 이거 한번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해야 돼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육생활 할 때 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그 수고와 이 부속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제가 쓰는 도구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런 거 차차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제게 다육이를 키우는 노하우, 진짜 비법, 공개하지 않는 비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실은요. 그 며느리도 안 가르쳐준다는 비법, 제가 만약에 10개를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사람인지라 하나는 꼭 욕심 때문에 빼놓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 큰 비법이나 비밀이어서가 아니고요. 저도 다육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니까 궁금해가지고 저에게 뭐 별다른 비법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답니다. 저도요, 다육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요. 아, 요게 효과가 있다더라, 요게 반응이 좋다더라 하는 게 있으면 그런 확신이 내 마음에 들을 때 그때 공개를 하겠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 글쎄요, 10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햇빛 받고 바람 쐬이고 아이들 시원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 잠깐 보여드리고요. 자, 오늘은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하고요. 또 키핑장으로 또 가봐야 되겠죠. 키핑장 소식도 또 재미없지만 또 여러 가지로 생각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꼭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